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의 어느 해양 관측소에서 관측된 풍속과 풍향의 변화. 나는 이 관측소의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서로 다른 두 태풍의 영향을 받은 기간이다. 자, 태풍 두 개가 지나갔대요. A 시기에 태풍의 눈은 관측소를 통과하였다. 태풍의 눈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태풍의 눈의 특징은 기압, 최저, 다음 풍속도, 최저, 약한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기압 안 나오고 하강 기류 안 나오기 때문에 풍속이 최저라는 거를 이용해서 태풍의 눈을 판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A 시기에 풍속이 제일 낮은 게 아니라 A 시기 중간에 풍속이 최대를 찍죠. 최대를 찍으면서 이 최대를 찍는 사이에 풍속이 요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 태풍의 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게 없이 그냥 삐죽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을 통과한 게 아닌 겁니다. B시기의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하였다. 자, 안전반원에 위치했다라는 거는 풍속은 약하고 풍향 변화가 있습니다. 안전반원에 위치한다는 건 태풍의 이동 경로의 왼쪽에 있다라는 건데, 태풍 이동 경로의 왼쪽에 있으면 풍향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태풍이 1번, 2번, 3번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바람이 1번, 2번, 3번으로 불 거기 때문에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B 시기에 풍향 변화를 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 동쪽, 그 다음에 북동쪽, 북쪽, 북풍, 그 다음에 북서풍. 돌려보면 시계 반대 방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반원에 위치하였다가 맞는 거죠. A 시기의 급격한 수온 하강은, 나를 보면 수온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태풍이 다가오면 태풍에 의해서 수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태풍에 의해서 수온이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저기압에 의한 용승 한 가지가 있고, 또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이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급격한 수온 하강은 B시기에 통과하는 태풍을 강화시켰다. 태풍의 발생 조건 자체가 높은 수온을 가진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야 돼요. 열 에너지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멸이 태풍의 에너지원, 그러니까 수문열이 태풍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수온은 높을수록 태풍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자기 자료를 이용하여 대륙의 과거 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이다. 와, 이 문제가 탐구활동으로 나올 건 몰랐는데 이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가정, 고지자기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자기 북극은 지리상 북극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지구과학 원에서 항상 가정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탐구 활동이기 때문에 따로 가정을 또 써준 거죠. 탐구 과정은 대륙 A의 현재 위치, 1억 년 전 A의 고지자기극 위치, 회전 중심이 표시된 지구본을 준비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1억 년 전 A의 고지자기극과 지리상 북극 사이의 각 세타를 측정합니다.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A를 세타만큼 회전시키고 1억 년 전 A의 위치를 표시한 후 현재와 1억 년 전 A의 위치를 비교한다. 회전 방향은 1억 년 전 A의 고지자기극이 기역을 향하는 방향이다. 자, 이거를 그림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1억 년 전 A의 고지자기극이 지리상 북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대륙 A를 이동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상 북극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래서 각 세타 나오겠죠.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대륙 A의 위치 비교입니다. 이 대륙 A가 현재고요. 요게 1억 년 전입니다. 옆에 그린 요게 1억 년 전. 그러니까 1억 년 전 A의 위치는 현재보다 어디에 위치하죠? 고위도에 위치하죠. 적도 30도선, 60도선이니까 고위도에 위치한다.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디귿. A의 고지자기 복각은 1억 년 전이 현재보다 작다. 자, 1억 년 전 A의 위치가 현재보다 고위도이면 A의 고지자기 복각은 1억 년 전이 현재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물어보면 쉬워요.
근데 더 어렵게 내면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 텐데. 자, 이 문제는 이제 탐구로는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내년 수능에 탐구로 얘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이 지리상 북극, 고지자기극, 대륙 이 이동시키는 게 이 문제가 9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9월 모고에. 9월 모고 20번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대륙 이동시키는 문제. 이거를 반대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G2 때부터 이게 대표적인 킬러 문제였는데, 문제를 이렇게 냈다라는 거는, 이 탐구로 이걸 냈다라는 거는,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대로 이해해라. 이제 내년에 모고든 수능이든 이렇게 대륙 이동시키는 거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자, 13번. 그림은 북대서양 심층순환의 세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랑 B. A 때 심층순환이 세고 B 때 약합니다. A 시기와 비교할 때 B 시기의 북대서양 심층순환으로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러니까 B 시기. 약할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약할까요? 심층순환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되는 해역에서 침강이 약하다. 침강이 약하면 심층순환이 약합니다. 그쵸? 그러면 심층순환이 약하면 북대서양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해류의 흐름도 약해집니다.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대서양에서 저위도와 고위도의 표층수온차가 크다. 커지게 됩니다. 저위도와 고위도의 표층수온 차이가 커지면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니은 때문에 디귿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해류의 흐름이 약해져요.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해류의 흐름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표층수온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4번. 그림은 별 ABC의 반지름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초고성, 거성, 주계열성 중 하나래요. 자,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B랑 C는 A에 비해 반지름이 10배 큽니다. 그러니까 A는 주계열성이에요. 그 중에 더 절대 등급이 작은, 더 밝은 것이 초고성, C가 거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풉니다. 표면 온도는 A가 B의 루트 10배이다. 이 루트 10이라는 뜬금없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A랑 B는 절대 등급이 같습니다. 즉 광도가 같아요. 광도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그마 4파이는 상수니까 빼고요. 이 L이 같다라는 거는, 자, R A의 제곱 T A의 4제곱과 R B의 제곱 T B의 4제곱이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R A를 1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1의 제곱 곱하기 T A의 4제곱은 R B는 10이죠. 반지름이 A가 1일 때 10이니까 10의 제곱 T B의 4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럼 T A를 구하려면 4제곱근을 씌우면 4제곱근 10의 제곱 곱하기 T B가 되고, 얘는 그냥 루트 10인 거죠. 그래서 T A는 T B의 루트 10배이다가 맞습니다.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B가 C보다 길다. B와 C는 반지름이 같은데 절대 등급이 다르죠. 왜냐? B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C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지죠. B가 C보다 짧습니다. 니은 틀렸고, 광도 계급이 5인 것은 C이다. 자, 광도 계급이 요거, 이게 뭐다? 주계열성을 의미합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건 A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도 계급을 알아야 됩니다. 광도 계급이 1부터 5까지 있는데, 1이 1로 갈수록 초고성, 5로 갈수록 5가 딱 주계열성,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 2, 3, 4는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로 잘 낼 이유가 없고요. 5가 주계열성이고 1이 초고성이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크기에 따라, 밝기에 따라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1 초고성, 뭐 2 거성,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주계열성, 1 초고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는 우주 모형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 우주 모형 아시죠? 현재는 가속 팽창, 과거에는 감속 팽창. A 시기에는 우주는 감속 팽창했다. 자, A 시기에 딱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요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감속 팽창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작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로 나옵니다. 뭐 보통 물질 4%, 암흑 물질 20몇 %,
암흑 에너지 70 몇 프로, 72%?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4%가 되겠죠. 암흑 물질이. 이게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암흑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무슨 책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암흑 에너지가 제일 크다라는 걸 외우라는 거죠. 외워야 됩니다. 외우라고 하니까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A 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계속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가 제일 길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주계열성 A와 B가 A-B-로 진화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B는 태양이래요. A가 A-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B-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다. 금방 진화하죠? 기억 맞습니다. 이 문제 니은이 좀 어렵습니다. B와 B-의 중심액은 모두 탄소를 포함한다. B는 주계열성이니까 탄소가 없고 B-는 적색거성이니까 탄소가 있겠지. 뭐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 만드니까. 근데 B는 없으니까 니은 틀렸네 라고 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니은이 맞단 얘기입니다. 디귿까지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B보다 최종 진화 단계에서의 밀도가 크다. A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입니다. 질량이 거의 끝단에 있는 거잖아요. 주계열성 끝단에 있는 O형별, 굉장히 질량이 큰 별의 진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량이 큰 별은 진화하면 뭐가 되죠? 최종 단계가? 최종 진화 단계는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이라는 굉장히 밀도가 큰 별이 됩니다. 따라서 A는 B보다, B는 태양이니까 최종 진화 단계가 백색 외성이겠죠. 백색 외성도 밀도가 크지만 A 중성자별 블랙홀이 훨씬 밀도가 큽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뭐야? 답이 없네?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겠죠. 니은이 잘못된 겁니다. B의 중심액은 탄소를 포함합니다. 왜 포함하냐면 CNO 순환반응, 탄소 질소 순환반응을 이용해서 수소에서 헬륨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중심액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소가 순환돼서 자꾸 탄소, 질소, 산소가 순환되며 헬륨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탄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니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AB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일직선상에 위치한다는 말 주자마자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 은하에서 A까지 거리는 20메가파섹이에요. 자, 문제 볼게요. 허블 상수는 70이고 빛의 속도는 줬습니다. V는 HR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20메가파섹, 허블 상수는 70km/s 메가파섹, V 구할 수 있습니다. V는 1400km/s가 나옵니다. 우리 은하에서 A의 후퇴 속도. 그러니까 기억이 맞아요. B에서 우리 은하를 관측하면 우리 은하는 2800km/s의 속도로 멀어진대요. 자, A가 1400인데 20메가파섹이에요. B는 2800인데, 그러니까 B에서 우리 은하를 보든 우리 은하에서 B를 보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0메가파섹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에서 B를 관측하면 B의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의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이 507나노미터로 관측된다. 이건 요거죠. 란다분의 델타 란다는 C분의 V. 계산하면 500분의 7이죠. 그래서 V는 500분의 7 곱하기 C가 됩니다. 계산하면요. 자, 계산을 편하기 위해 1000분의 14로 바꿔보겠습니다. 1000 날리면 100 되고요. 300에 1400 곱하면 4200이 나옵니다. 4200km/s라는 거죠. A에서 B를 본 게. 근데 이 4200이라는 숫자는 뭐랑 뭘 더한 거냐면 요거랑 요걸 더한 겁니다. 근데 이 숫자는 우리 은하에서 A, 요 2800은 우리 은하에서 B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 있고 우리 은하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0, 여기가 40 메가파섹이 떨어져 있어야 A가 B를 볼 때 두 개가 더해진 60 메가파섹짜리 속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 허블 상수가 70일 때 60 메가파섹이라는 게 나오려면 일직선 관계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풀 수 있을 겁니다. 니은 스펙트럼에서 기준 파장이 동일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은 B가 A의 2배이다. 우리 은하에서 A랑 B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B 볼 때랑 우리 은하에서 A 볼 때랑 B가 A의 2배죠. 거리가 2배니까요.
니은 맞고요.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자, 일직선상에 위치하지만 우리 은하에서 A를 볼 때는 이쪽을 봐야 되고요. B를 볼 때는 이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의 시선 방향에 위치해서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요 문제 중요합니다. G2에서도 매번 나왔었고 G1에서도 7월 모의고사에 이렇게 허블 법칙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나왔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냈어요. 거리도 그렇고 수치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하게 냈습니다. 허블 법칙 문제의 가장 정석적인 문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외계행 성계 관측 문제는 미세 중력 렌즈는 거의 안 나올 것이다. 나오더라도 너무 쉽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세 중력 렌즈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은 선지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머지는 쉬웠거든요. 그림 가는 별 A와 B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시간 순서로 배열한 것. 나는 가의 관측 기간 중 한 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B는 A보다 지구로부터 멀리 있대요. 지구 여기 있어요.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미세 중력 렌즈의 핵심은 A에 달린 행성 때문에 B의 밝기가 밝아 보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D급부터 볼게요. 나로부터 A가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억 시기에 관측자와 두 별의 중심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자, 관측자와 두 별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는 요때입니다. 가장 밝을 때. 근데 이 기억은 행성 때문에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관측자와 A의 행성 그 다음 B 별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어렵습니다. 니은. 그러니까 기억 틀리고 디귿 맞으면 이제 2번 아니면 4번인데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량은 1등급보다 작다. 자, 별의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량은 1에서 가장 작을 때가 1일 때 가장 밝을 때가 약 3입니다. 거의 3. 1에서 3이 된다라는 건 3배 밝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1등급보다 작다. 이 1등급이라는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5등급 차이가 나면 100배의 밝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등급은 100배 밝기 차이가 납니다. 10의 제곱배. 따라서 1등급은 10의 5분의 2승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 사실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어렵지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대부분 알아요. 1등급 차이는 몇 배 밝기 차이다? 2.5배의 밝기 차이다 라는 거를 공부해본 학생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즉, 이 나에서 3배 밝아지죠. 1등급 차이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1등급은 2.5배니까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니은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제 생각엔. 아마 이 문제도 좀 오답률이 있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1등급보다 작다? 갑자기 등급이라는 말을 하면 2.5배라는 것만 생각하면 쉬웠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4번 선지가 좀 적어요. 그래서 왠지 문제를 풀다가 4번으로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표에 나타나 화강암 AB와 셰일 C. 나는 화강암 A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 XY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A, B 중에 XY가 이제 번갈아. A에 X가 있으면 B에 Y, A에 Y가 있으면 B에 X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는 B를 관입하고 있고 B와 C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다. 자, A가 B를 관입하고 있다라는 건 B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 A가 생겼다는 거고요. B와 C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B, C, A거나 B, A, C일 겁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뭐가 중요하냐?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양은 20%고요. B에는 50%가 있다는 겁니다. A에 20%, B에 50%. 그런데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B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변함없어요. 근데 B에 방사성 원소가 더 많아요. 뭔가 이상하죠. A에 훨씬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원소가 다르다는 거죠.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X랑 Y. 반감기가 달라요. A가 반감기가 훨씬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 A가 비교적 최근 거지만 20%만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가 X고 B가 Y입니다. A가 X다. 맞죠? 가장 오래된 암석은 B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 3번까지 쭈르륵 됐어요. C는 고생대 암석이다. C가 고생대 암석이래요. 자, 어떻게 푸냐? B가 50% 남아있습니다. B는 Y죠. B가 50% 남아있으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오잉? 2억년. B의 나이가 2억년입니다. 근데 B보다 나중에 쌓인 C가 고생대일 수가 없죠. B가 중생대인걸요 이미. 정답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대망의 문제 20번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 20번에 나왔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온 건데 사실 용모 때 20번에 나온 거 보고 이거보다는 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엘니뇨 라니냐가 이렇게까지는 낼 수가 없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육모 변형으로 냈어요. 근데 사실 육모보단 쉬워요. 제 생각엔. 여러분들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나는 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A와 B 중에 한 시기에 1년 동안 관측한 20도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를 나타낸 거고요. A와 B는 엘니뇨 아니면 라니냐겠죠. 당연히. 자, 그럼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자,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는 뭐랑 관련이 있다? 구름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문제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태양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다는 건 구름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구름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A가 구름이 많다, B가 구름이 적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많다라는 건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거고 저기압이 형성된다는 라니냐를 의미합니다. A가 라, B가 엘니뇨. 바로 적어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를 풀어야겠죠. 나는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일 때 20도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라는 거는 20도 등수온선이 관측 시기랑 평년 시기랑 뺐을 때 몇 미터 차이가 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태평양의 20도 등수온선이 더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편차기 때문에 등수온선이 더 깊다. 20도 수온선이 깊다라는 얘기죠. 20도 수온선이 더 깊다. 자, 만약에 동태평양은 원래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라니냐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20도 선이 위쪽에 있겠죠. 근데 20도 선이 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승이 약하다, 엘니뇨다 라는 겁니다. 자, 나 엘니뇨입니다. 나는 A에 해당한다. 틀렸죠? 나는 엘니뇨고 A는 라니냐니까요. B일 때는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이 평년보다 건조하다. B일 때는 엘니뇨일 때는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이 평년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가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통합과학 때부터 나오는 선지입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적도부근에서 동태평양분의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A가 B보다 작다. 이런 거 이제 잘못 생각하면 끝없이 헷갈립니다. 하나 잡고 푸세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A가 작으면 맞는 말입니다. 그쵸? A를 보세요. A는 라니냐입니다. 라니냐 때 서태평양 기압은 낮고요, 동태평양 기압이 높아요. 그럼 A가 작죠? A가 B보다 작다 맞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 풀기 전까지 아마 4번 선지가 4번 보기가 2개인 걸로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찍는다면 4번으로 찍었어야겠죠. 만약에 근데 이 문제를 찍은 학생들은 앞 문제를 다 맞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가 없었겠죠, 물론. 어쨌든 6월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깊이 편차를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깊이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이게 서로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20번 해설을 마쳤고요. 난이도는 6월과 9월 사이였겠죠. 6월은 너무 어려웠고 9월은 너무 쉬웠으니까. 그래서 뭐 컷이 45 정도로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은 무난했다고 봅니다. 무난한 시험이었고 특별하게 이상하게 특별하게 꼬아낸 것 빼고는 그 이제 G 절대 등급 5가 태양, 절대 등급 0이면 주결선 아니다. 요 정도 꼬아낸 거 말고는 사실상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공부하실 때도 이제 개정된 교육 과정이 수능을 이렇게 냈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우리가 이제 1년을 더 대비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 고3이랑 재수생 학생들은 N수생 학생들은 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원 수능 문제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당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처음 수능을 봤었던 세대거든요. 그때 이제 다들 적응을 못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알죠. 그 해는 이제 다 틀려요. 이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면 또 컷이 낮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구과학 원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많이 됐고 공구 개정 교육과정보다 이제 원, 투가 많이 섞이고 빠진 내용도 많고 추가된 내용도 많아서 대체 문제 어떻게 나올까? 6월, 9월에 분명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준비가 잘 안 된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내후년에 나오면은 1등급 컷 47, 48 나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에 이제는 1년도 안 남았어요. 올해 수능 밀렸던 거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출문제 반드시 분석해서 특히 올해 수능 잘 분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